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저녁 국정조사 이어지는 가운데 밤 11시쯤 다 돼서 이런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태반 주사와 배곡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주사를 맞으면서 뭔지를 모르고 맞았다는군요.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어제 있던 상황 영상을 통해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무실장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2분가량 구성한 영상물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대통령께 이 세 가지 주사가 나아진 거 맞죠? 필요한 처방에 따라 처방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대통령 외에 이 주사가 처방된 사람이 있습니까? 청와대 직원이 일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태반 주사나 그 이건 미용 관련된 건데 예, 저는 태반이나 감초나 그런 주사가 꼭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데서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청와대에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꼭 가야 됨에도 갈 수 없이 계속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사야 청와대 대통령 외에 몇 명 정도의 처방이었습니까? 극히 적습니다. 않습니다. 10명 미만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주사는 10명 정도, 10명 이하일 것 같습니다. 10명 정도라고 그러셨죠? 미만입니다. 10명 미만입니까? 10번 미만입니까? 10회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도 태반주사, 배곡주사 이런 걸 맞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닙니까?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태반 주사를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태반 주사를 처방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한테만 했다는 얘기네요? 10명 미만 했다면서 감초 주사와 배곡 주사를 받았습니다. 감초 주사는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회복과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불면증 약을 처방한 적이 있어요? 처방을 보내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처방한 적이 있어요? 2010 아니, 생각하지 마세요. 아, 예. 뭐 처방한지 아닌지 그걸 왜 몰라, 업무실장이. 아시잖아요. 있습니다. 몇 번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약을 드시는 걸 지금까지 싫어하셔서. 한 10번 이내 정도? 10번 이내입니다. 아까 4월 16일 날 중앙재난본부 대통령 나타났을 때 누가 보더라도 어디 좀 자다가 일어나셨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무실장은 그렇게 안 느껴요? 그때는 그 수면제를 전혀 드시지 않는 아니니까. 자, 박정화 대변인 나오셨는데요. 자, 이 의무실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의무실장이라는 자리는 군의관으로서 경호처에 이제 파견 나와서 대통령의 그 신체 상황을 24시간 밀착 수행하면서 관리하는 게 의무실장입니다. 그래서 의무실장이 이제 주치의와 자문위 등의 이제 지시와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을 밀착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의무실장이 그 얘기한 것 중에 네. 태반 주사를 지금 처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다시 청와대 의무실에서 그 해명을 내놨는데요. 네. 이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무슨 주사인지도 몰랐던 환자,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반 주사나 이런 배곡 주사 처방을 했던 의사 책임이지 네. 그 처방에 따라서 주사를 맞은 대통령이 뭐 책임질 일은 아니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근데 저희 얘기는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의무실장이 주사하는 그저 약을 맞을 때, 주사를 맞을 때 이게 태반 주사인지 뭔지 잘 모르고 하여간 좋은 거다 하는 정도로만 얘기를 듣고 맞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은 뭐 특히 문고리 3인방하고 이제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려졌는데 네. 저 해명대로 하자면 의무실장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놔주는 주사를 다 맞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주사를 놓는 것이 뭐 현행법에 맞는 조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건 대통령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지금 네. 저런 그 해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이선우 실장의 오늘 내놓은 해명 자료에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어떤 주사인지 모르고 맞았다고 하셨는데 네.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 원장은 네. 그 지난달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박 대통령이 본인에게 직접 태반 주사를 놔줄 것을 요청했는데 네. 그 뒤에 그거를 완곡하게 거절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태반 주사라는 그 주사 이름도 알고 있었고 이 어떤 용도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오늘 내온 해명 자료 외에도 네.
달 말에 이제 국회에서 그 청와대 불출 내역들이 나오니까 네. 이제 이게 수술용 마취제들이 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는 그 이선우 실장이 해명하기를 이게 수술용 마취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의혹에 대해서 자꾸 그 해명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명조차도 어저께 본인이 발언했던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즉각적인 어떤 해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또 얘기 들어보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 뭐 진료 없었다고 얘기하고 안민석 의원은 뭐 자다 나왔네 누가 봐도 그렇네라고 얘기했다가 또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건데요. 뭐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통상 저희가 여러 번 그 의무실장, 뭐 간호장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의무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옆에서 24시간 보면서 대통령이 어디가 좀 불편하신 것 같다 아니면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 주치의와 상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어떤 주사제를 임의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대통령께 주사 처치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대통령이 주사를 잘 모르고 맞았다. 그리고 태반 주사 등 10번 미만으로 처방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일반 직원들도 소수는 그런 주사를 맞았다. 여러 가지 의무실장이 어제 국정조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자, 약품을 이제 가져가게 되면 청와대 내에 기록을 남기거든요. 불출대장이라고 하는데 그 기록에 뭐 비서실장, 뭐 그럴 수 있죠. 정무수석. 그러나 사모님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영상 준비한 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2015년 6월 24일 의약품 불출 대장에는 사모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 직원을 사모님이라고 할 리는 없을 테고, 아니 거기서는 대통령을 사모님이라고 부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모님이 누구예요? 저 날짜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라는 단어가 이 불출 대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모님은 누구예요 도대체? 충분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해서 보니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자료 제출하니까 가려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다 가리지 못해가지고 저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완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의혹이 생기는 계속 지금 발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 약품을 타간 사람 누군지 이름을 다 가리고 이제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했는데 사모님이란 것만큼 못 가렸다는 것이 지금 윤석열 의원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정호 대변인, 청와대에서 말하는 보통 사모님은 누군가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가족이 없으시니까 뭐 그렇습니다만은 통상의 경우는 그 가족이 있으니까 여사님을 뭐 지칭을 하거나 아, 남성 대통령이 배우자 여사님으로 쓰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는 여사님, 그 전에는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썼지요. 네. 그렇게 돼서 썼고 그다음에 직원일 경우는 누구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네. 뭐 경호실장 아니면 비서실장 무슨 수석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하나는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이냐 아니냐 네. 그거 하나 두 번째는 그 직원들의 일부 일탈 그러니까 네. 그 자기가 모시는 그 상사의 네. 그 부인들을 지칭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최순실 씨라면은 또 다른 그 암호를 얘기를 쓰지 않았나 저렇게 오픈되는 맞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썼을 리는 없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대통령을 네. 사모님이라고 부릅니까? 지금 호칭에 대해서 뭐 사모님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있으면 그 바에 따르면 최순실 씨를 선생님으로 박근혜 네. 대통령이 호칭했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이 검찰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 선생님이라고 호칭했던 그 보도는 너무 나간 것이다 부인을 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실명을 쓰지 않고 뭐 선생님이든 사모님이든 그 다른 명칭으로 썼다는 어떤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물론 최순실 씨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불출한 그 의약품을 보면 이 뭐 케토톱이라든지 네. 특정 의약품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써 있는 게 그렇습니다. 네. 케토톱이라든지 한방 파스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관절이 좋지 않은 사람이 가져갔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네. 최순실 씨일 개연성도 있지만 최순실 씨의 언니인 최순득 씨도 이 후보자에 네. 들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관절이 안 좋다는 얘기 소식이 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조순득 씨가 그랬고요. 네. 또 하나 이건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의무실장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청와대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국회에 나와서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밤중에 청와대를 찾아온 손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차은택과 최순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안 손님이란 코드명으로 불렸다는군요. 역시 그 장면도 경호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순실, 차은택과 일주일에 서너 번씩, 늦은 밤에, 두세 번씩, 늦은 밤에 청와대 가서 있다 나온 적 있다 얘기했어요. 차은택, 최순실 다 보안이 요구되는 손님 맞지요?
네, 보안 손님입니다. 자, 이 보안 손님은 제2부속실인 안봉근 비서관이,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특별히 사생활과 관련해서 보안을 요구하는 외부 민간이니까 이 사람들 명단을 적어서 경호처장, 경호실장, 경호실에 전달합니다. 맞죠? 경호실에 명단을 적어서 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안봉근 비서관이 제2부속실 소관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제2부속실 비서관은 안봉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우에 대한민국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경호 안전은 어떻게 되느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각 지점은 없습니다, 의원님. 확실하게. 청와대에 들어오는 관저를 들어오던 인원에 대해서는 경비 시스템에 의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다 검색을 하고 안전 조치를 해서 그러면 몰랐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신원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경호 사각지대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신원을 알지 못하는데 파괴할 일이 없잖아요. 자,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순실, 차은택 이런 분들이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매주 청와대 밤중에 들어왔다라는 건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제 주장을 한 것인데, 일단 분명한 것은 경호처 차장 얘기가 보안 손님이라고 불리는 분들이다. 최순실, 차은택 두 사람 그렇게 인정한 거네요. 혹시 대변인 근무하시면서 청와대에서 보안 손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용어 어제 그 국정조사를 보면서 처음 들었고요. 네. 그런 식의 정리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는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용어를 쓰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호실을 보니까 공식 손님, 네. 보안 손님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공식 손님 같은 경우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안 손님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서 그 대통령과 가까운 혹은 해외 지인들이 들어오는데 모르게 일본 경호 외에 이 외곽 경비들이 좀 모르게 들어오는 게 이제 그 보안 손님 중에 공적인 영역인 부분이 있고, 소위 정치인들이나 일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네. 중견 언론인 들어갈 때 보안 손님일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정현 대표, 정진석 대표가 들어갔다니 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 그것도 일종의 보안 손님, 공적인 보안 손님 영역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 최순실, 차은택 얘기가 되는 건 이제 사적인 영역에서 보안 손님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호처 차장은 전에 국회에서 답변할 때를 보면요, 신분증 다 확인합니다. 밤중에 누가 들어왔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보안 손님으로 분리된 사람들은 잘 모르게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온 다음엔 다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요. 두 가지 게이트를 좀 거쳐야 되죠. 여러분 네.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11문이 있고 시화문이 있고 연풍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 외곽 경비는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하게 돼 있는데, 경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특정의 차량이 들어온다 정도만 알려주고, 들어오게 되면 본관 데스크 내지는 관저 데스크에서는 신분을 확인하고 사람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 답변이 경호차장과 이제 박범계 의원 질문이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저희한테는 질문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문답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에게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진짜 밤에 이게 두 사람이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는지, 네.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 경호실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밤이라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지칭하는 건지, 혹시라도 잠을 자고 나온 곳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사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청와대도 그렇고 경호처도 그렇고 이 경호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해서 대부분 자료를 제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정조사장을 빌어서 그런 점을 좀 확인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